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강의는 엑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피스 13 버전의 엑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엑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윈도우 7 형태의 지금 윈도우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윈도우 8 버전의 형태라면 메트로 UI의 바탕화면에 오피스 2013에 엑셀이 깔려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시작 버튼에서 모든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을 열어주시고요. 그 중에 엑셀 2013을 자, 처음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앞부분에는 최근에 내가 사용한 항목들이 나오고요. 자, 뒤쪽에서 새로운 통합 문서, 그리고 엑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서식들이 나타나 있는 서식 파일들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새 통합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통합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 다른 내용과는 좀 다르게 여기 저장과 이전, 다시 실행하는 이 역할에 대한 부분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있죠. 요거 조금 차이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일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기, 새로 만들기, 저장하기, 인쇄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가는 화살표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인쇄를 누르게 되면 A4 용지 자체에 지금 엑셀은 화면에 하나의 화면이 A4 용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A4 용지 라인만큼 이렇게 잘리게 돼요. 자, 지금 점선이 보이시죠? 요까지가 A4 용지 한 장이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엑셀은 이렇게 큰 종이로 되어 있어요. 워드나 파워포인트는 보통 한 장이 A4 용지나 한 화면 단위로 끊어져서 사용이 되게 되지만 엑셀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제목을 나타내는 제목 표시줄이고요. 끝쪽 라인에서는 자, 요거 리본 메뉴 표시 옵션. 자, 리본 메뉴가 아래쪽에 있는 메뉴가 리본 메뉴입니다.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 리본 메뉴를 자동 숨기기 하시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 다음 탭 표시 하시면 위에 글만 나타나게끔 좀 숨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체 탭과 명령까지 모두 표시해 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편하기 때문에 이대로 두시고 쓰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나 메뉴에서 내가 모르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숨겨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더블 클릭을 다시 하시게 되면 다시 나타나게 되니까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본 메뉴를 축소하고 확대하는 명령입니다. 아이고, 더블 클릭해야 열리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열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빠른 실행 영역이에요. 도구 모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보이시죠? 요걸 클릭해서 내가 넣고 싶은 라인을 추가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클릭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면 기타 명령으로 들어가셔서 명령을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 빠른 도구의 지금 사용자 지정이 아래쪽에 내려와 있죠? 이걸 리본 메뉴 위에 표시하시면 다시 위로 올라가실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지금 기타 명령이 옵션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또 추가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리본 메뉴들입니다. 클립보드는 항상 있는 부분들이죠. 복사하고 붙여넣고 하는 라인이고요. 글꼴에서 글자를 바꿔주고 색깔도 바꿔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렬, 그 다음 화면에 셀에서 표시되는 데이터의 표시 형식들, 그 다음에 스타일, 셀, 편집 이런 내용들이 홈에 들어가 있고요.
삽입들은 피벗 테이블이나 표, 그리고 스마트 아트, 그림 넣고 하는 차트 이런 부분도 전부 엑셀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봐주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부분이 이제 인쇄에 설정되는 그런 인쇄 라인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지의 여백을 어떻게 설정하고 용지에 대한 방향, 크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식 부분은 이제 함수에서 사용되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라인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데이터 라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렬을 한다던가 필터, 그리고 텍스트 나누기, 그리고 중복 데이터 제거, 뭐 가상 분석, 안에 들어가시면 시나리오, 목표값, 데이터표, 부분합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에서 라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검토에 가시면 맞춤법 검사라든지 메모, 그리고 시트에 대한 공유라든지 보호 설정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기 라인에 가시면 이제 우리 보이는 화면을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자, 기본 보기가 이런 상태, 페이지 나누기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사용자 지정 보기. 자, 요거는 지정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보기 상태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끔 이 눈금선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눈금선이 있는 게 좋긴 한데 우리가 이 메일을 이렇게 작업을 완성을 한 다음에 업체나 다른 쪽으로 메일을 발송하고자 할 땐 이런 눈금선들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눈금선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눈금선이 그냥 없어지게 돼요. 되시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표시 라인에서 해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확대 축소에서 해당하는 화면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에 대한 나누기나 숨기기 이런 부분도 보기에서 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이 들어왔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엑셀에서는 리본 메뉴 아래쪽에 이렇게 수식을 나타내주는 수식 입력줄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자, 앞부분은 이름 상자입니다. 뒷라인은 수식 입력줄 부분이고요. 자, 오피스 2010, 2007 뭐 이런 부분에서도 다 있었던 라인이에요. 자, 그리고 엑셀은 전체적으로 워크시트라고 부르는 종이로 되어 있고요. 이 시트는 열 단위, 행 단위로 전부 잘린 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르고요. 해당하는 셀은 해당하는 열과 행이 만나는 이름으로 주소가 다 붙어 있어요. 그 주소가 여기 이름 상자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F4번 이렇게 J22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름 상자에서 내가 원하는 셀 주소를 쓰게 되면 그 주소로 한 번에 이동이 되기도 합니다. D100번 하시면 한 번에 D100번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을 잡거나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 상자.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홈 누르시면 A1번으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앞으로 바로 와야 할 때 컨트롤 홈 누르면 단축키예요. 혹은 A1이라고 여기 이름 상자에 적어 주셔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엑셀에 대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랫줄도 한번 봐줄게요. 자, 아랫줄에 자, 얘네들이 시트입니다. 엑셀에서는 시트가 기본적으로 하나만 쓰진 않아요. 보통 성적표에 내가 어떤 문서를 만들게 되면 1학년 1반 성적표, 1학년 2반 성적표, 1학년 3반 성적표, 혹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이런 식으로 어떤 시트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시트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시트 옆에 더하기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르게 되면 시트가 하나씩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오피스 2007 버전이나 2010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트가 이렇게 3개가 기본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피스 2013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트 하나만 나타내고 두 번째부터는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봐주시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전의 오피스 버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스크롤 할 수 있는 스크롤 바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건 어떤 모드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 마찬가지 보기 라인 여기서도 바꿀 수 있고요. 기본 보기 상태, 그리고 확대 축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엑셀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엑셀에 대한 시트를 잠깐 한번 보고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엑셀은 다른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다른 것과는 달리 이렇게 워크시트라는 큰 종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살표를 옆으로 이동해 보면 이렇게 종이가 끝도 없이 펼쳐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종이는 되게 큰 종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영역이 크다고 해서 이 많은 영역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쓸 수도 있겠죠. 자료가 많게 되면. 자, 그런데 보통적으로 다 쓰지는 않고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그 뒤쪽 라인은 쓰지 않고 시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하나의 시트에는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파일만 담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파일에 대한 내용이 많으면 옆으로 많은 면적의 시트를 필요로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시트에서는 하나의 관련성 있는 파일만을 담습니다. 되셨죠? 자, 내가 만약에 성적표를 만든다. 그러면 성적표가 한 요만큼 사용이 됐어요. 여기 남는다고 해서 다른 반의 성적표를 여기다 적지는 않습니다. 시트를 추가를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엑셀에서는 하나의 시트에는 관련성 있는 자료 하나만을 나타내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아래쪽으로도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줄이. 자, 이렇게 행열에 전체적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이름을 셀이라고 부르고 이 셀에 대한 주소를 셀 주소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둘게요. 자, 그리고 엑셀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다른 표와는 좀 달라요. 좀 다르게 열 단위, 행 단위로만 크기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A와 B 사이에 요 사이, A와 B 사이입니다. A칸과 B칸 사이가 아니라 A와 B 사이를 마우스로 이렇게 늘리면 A칸이 늘어나요. 자, 그 말은 A열이 늘어났다는 것은 A열이 통째로 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열을 늘리게 되면 해당하는 열이 전부 다 늘어나게 됩니다. 위에는 조금 늘리고 밑에는 좀 줄이고가 안 돼요. 되셨죠? 자, 다른 워드나 아니면은 파워포인트에선 그게 돼요. 나누고 붙이고 되죠. 엑셀에선 그렇게가 안 돼요. 나누기라는 것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되셨죠? 자, 반대로 합치기는 돼요. 병합은 되지만 나누기는 안 돼요. 되셨죠? 병합한 걸 원래대로 바꿀 수는 있어요. 병합한 걸 원래대로. 하지만 한 칸을 두 개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되셨죠? 칸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이 셀에 대한 기본 구조가 기본이고요.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이 나눌 수는 없다는 거. 병합은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행 마찬가지고요.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리는 건 다 같이 늘어나고요. 줄여도 다 같이 줄어듭니다. 늘리면 다 같이, 줄이면 다 같이. 자, 그런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셀은 위쪽은 좀 넓고 밑에는 좀 작아야 돼요. 그런 표는 못 만들어요. 아니면 위에는 병합을 하고 밑에서는 작은 라인으로 나타내시던지 그런 식으로 좀 머리를 써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표에 대한 간격 변화가 많은 표는 엑셀보다는 워드나 아니면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여오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게 그림으로 가져오는 뭐 그런 형태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하실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열과 행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 열이 A, B, C, D, E, F, G 라인이 열이고요. 1, 2, 3, 4 라인이 행입니다. 자,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트도 시트 단위로 이제 파일이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종이 한 장, 종이 두 장의 차이라기보다는 한 작업, 한 작업, 한 작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트들은 각각 따로 저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 문서라고 해서 전체 통합 문서대로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트 1번 따로 저장하고 시트 2번 따로 저장이 안 돼요. 다 같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거면 2번, 3번을 없앤 다음에 시트 1번만 만들어서 저장하고 다른 파일을 열어서 또 시트 2번을 이용하고 또 넣고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파일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하면 있는 모든 시트는 한꺼번에 저장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둘게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을 다 따로 저장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둘게요. 자, 이렇게 우리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엑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쭉 봐주시고요. 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보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엑셀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데이터로 뭔가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함수를 해보고 그리고 이동 복사도 해보고 테두리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도형도 해보고 정렬, 부분합, 필터 뭐 이런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능을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뭐 시중에 가셔서 엑셀 책도 사보셨겠지만 엑셀이라는 데이터는 웬만한 작업들을 다 해놓고 만들어진 파일을 어떻게 변경을 하고 사용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통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입력 파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첨부 파일로 다 첨부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첨부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고쳐 나가는 걸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부터 1강의 예제부터 예제가 추가가 첨부 파일로 추가가 되실 거예요. 자, 해당하는 파일들 그날 받아서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걸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자,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엑셀에 대한 메뉴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엑셀에 대한 데이터 입력해보고 그리고 수정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